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반도체를 이용해서 포토코넌트를 증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지난 시간 제 강의 중에 틸라코이드 내부를 루미널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루미널이 아니고 루멘입니다. 루멘과 또 외부를 스트로마, 그렇게 제가 약간 단어를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 도흡드 실리콘을 이용해서 그 외에 포토 시스템 1 필름을 만들어 놓고 이제 포토코넌트를 대폭 증강시킨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또 이제 이렇게 메틸 바이올로전이라는 그 물질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카운터 일렉트로드로 이제 백금을 이제 썼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리콘을 이라는 그 물질을 이용했습니다. 실리콘은 아주 대표적인 반도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핑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P도핑, 그죠? 또는 N도핑,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핑도 이제 헤빌리 도핑, 그죠? 헤비 도핑, 또 라이트 도핑.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도핑 그 농도를 얼마나 했느냐, 좀 많이 집어넣느냐, 아니면은 도펀트를 적게 집어넣느냐, 이렇게 그에 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요 한번 A번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쭉 포토프로트가 흐르지 않다가 이제 빛을 쬐어주면은 흐르다가 이제 이렇게 점차 안정화되면서 다시 빛을 꺼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얇은 실선은 그냥 헤빌리 피드옵드 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드옵드 했으니까 이제 3족 원소, 뭐 아마 보론 정도를 넣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 자체가 이 저 포토 이펙트가 있어요. 실리콘이니까. 근데 이 위에다가 이제 PS1을 이제 입히면 어떻죠? PS1이 또 포토 이게 어 저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얼마죠? 흐르는 전류 이 저 정도가 100 마이크로암페어가 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셔서 알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작은 전류가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의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빛에너지를 아주 전기에너지로 상당 부분 변화시킬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메커니즘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게 반도체가 있어요. 이제 P 도핑 했으니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요 밸런스 밴드에 가깝게 존재하겠죠. 그죠? 어, 근데 실리콘의 요 밴드 갭은 얼마냐면은 약 1.1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컨덕스 밴드는 약 마이너스 3.9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밸런스 밴드는 약 마이너스 5.0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빛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먼저 빛을 받으면 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 위에 PS1이 입혀졌기 때문에 PS1에서 전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P700 여기에서 쭉 올라가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물론 이게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는 훨씬 더 마이너스 한참 요 정도까지 올라가지만은 그런 거 일단 다 생략하고 결국은 FB라는 전자전달체에 올라가요. 이때의 에너지 레벨이 얼마냐면요, 약간 컨덕션 밴드보다 조금 이제 작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이제 전자가 전달되냐면은 용액 중에 녹아 있는 그 매개체, 메틸 바이올로전, 요게 전자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환원이 되고 환원된 플러스 일가 상태가 카운터 일렉트로드 백금을 썼습니다. 백금에 전자를 전달하고 다시 원상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이 쪼여지는 한 이 과정이 계속 이제 반복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최초의 전자가 어디서 오느냐, 그죠? 여기를 이제 이게 채워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전자가 갔으니까 이 전자는 어디서 공급이 되냐면 말이죠. 요 반도체에서 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이제 P 도핑이 됐으니까 이때는 뭡니까? 여기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부터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P700 반응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는
여기는 전자가 부족할 텐데 이거는 다시 채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PS1을 쓸 때는 궁극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계속 어, 이제 전류가 흐르게 흐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피도프팅된 그런 반도체를 쓰면은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죠? 표면에서 산화가 일어납니까? 환원이 일어납니까? 이게 밴드가 밑으로 굽었기 때문에 전자가 표면으로 이제 이동해서 표면에서는 이저 환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N 도핑된 반도체를 쓰면은 표면에서 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이것은 전부 다가 포토 캐서드 커런트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lightly endopt 실리콘을 쓰기도 했어요. 또는 heavily endopt 실리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페르메니드 레벨이 요 컨덕션 밴드 요 위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포토 에노드 커런트가 흐릅니다. 광산화적을 흘러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말이죠. 요 X축이 그럼 과연 어떤 매개체를 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은 그 도핑한 그 저기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도핑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쓴 매개체에 따라서 이 포토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는가 이걸 본 것입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N 도핑된 실리콘을 쓰면은 말이죠. 우리 라이틀리 도핑했던 헤빌리 도핑했던 별로 일단 산화전류입니다. 일단 비록 마이너스로 했지만은 광 산화전류예요. 광 산화전류가 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기 페리사이나이드 그죠? 페로사이나이드 썼을 때가 그래도 광산화전류가 그나마 좀 많이 흐르게 됐어요. 그죠? 라이트리 도프팅 된 거나 헤빌리 도프된 거나 상관없이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페로사이나이드의 그저 포멀 포텐셜은 0.36V예요. 여기는 루테늄 헥사민이라는 요 물질도 굉장히 전자전자를 잘하지만 이것은 0.1V고 메틸 바이올로제는 마이너스 0.45V가 이제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광산화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광산화전류가 흐르려면 여기 매개체에서 전자가 반도체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 메틸 발로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광산화전류가 잘 흐르기가 힘들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잠깐만요. 메틸 바이올로젠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여기 실리콘으로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PS1을 입힐 때와 입히지 않았을 때 요걸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페리사이나이드 이거 쓰면 0.36V니까 저 밑이죠, 그죠? 밑이니까 이거는 전자를 잘 받죠, 그죠? 전자를 잘 이제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틸 발로전은 이 경우에는 전자를 잘 이제 받을 수 없어서 이제 광산화전류가 흐르긴 하지만은 별로 크게 흐르지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되겠고 반면에 페리사이나이드는 여기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광산화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계속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N 도프된 실리콘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논문을 읽어보면은 여기서는 요 FB 에너지 레벨하고 여기 메탈 바이올로지 에너지 레벨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잘 옮겨갈 수 있다. 물론 P 도프된 실리콘의 경우 그런데 이제 N 도프된 실리콘의 경우에는 이제 광
산화전류가 흐르는 것은 맞죠, 그죠? 왜냐하면 밴드가 위로 휘기 때문에 광 산화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근데 왜 여기 페리사이나이드는 여기 보면은요 0. 플러스 0.35V 정도 되니까 이쯤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가 광 산화제를 흐르려면은 이쪽으로 실리콘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잘 이동을 못 할 것 같네요. 왜냐면 이게 너무 파지티브 하니까 실리콘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네거티브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못 하는데, 그러면 왜 메틸 바이올로전은 왜 잘 못하느냐? 이 부분은 불명확한 게 있는데 제 생각은 말이죠. 여러분 논문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포텐셜 갖고 따지는데 이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 요 산화 상태, 그죠? 여기 초화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점은 이 광 산화전류는 굉장히 이제 작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스케일로다 놓고 보니까 이게 차이가 문제는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요것처럼 밑에 광 환원전류 흐를 때처럼 한 10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스케일로 보면은 요 세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논문에는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거의 하지 않은 상태고, 어떤 데 논의를 집중했냐면은 이게 요 P타입 피도업된 실리콘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PS1을 입힌 다음에 그리고 메틸 바이올로전을 여기에 매개체로 썼을 경우에 광전류가 아주 대폭 증가하더라.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에 여기 보세요. 루테늄 콤플렉스나 저 페리페로사이나드 요것은 거의 효과가 없죠. 오직 메틸 바이올로전 이거가 아주 큰 효과를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이틀리 피드옵트 된 거나 헤빌리 피드옵트 된 거나 여기 물론 그 자체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광 효과가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PS1을 입혔을 때 헤빌리 피드옵트 된그 실리콘이 훨씬 큰 광 전류를 이제 흘려보냈죠.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메틸 바이올로젠의 농도에 따른 이제 광전류를 한번 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왜냐? 까만 것은 그냥 실리콘 자체 효과고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메틸 바이올로젠의 농도가 그냥 1몰라일 경우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진장 진한 그 농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광전류가 어디까지 흘리냐면요, 875 마이크로암페어 퍼 제곱센티미터, 그죠? 아주 높은 광전류가 흘렀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이 논문이 발표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2년이에요, 그죠? 12년에 뭐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이게 사실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 이제 이 후속 연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unrealistic한 겁니다. 이렇게 무진장 이 정도만 되면 말이죠. 이것은 0.2 몰라, 0.2 여기 보세요. 여기 0.1 몰라. 이게 0.2 몰라네요. 그죠? 1 몰라가 아니고 0.2 몰라. 이 정도만 해도요. 엄청나게 이건 거의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하도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논문에 주목했는데 이 후속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PS1으로 실험하는 이 밖에도 여러 논문이 있는데 이게 2012년에 나온 논문이잖아요. 근데 이 논문을 거의 전혀 인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전혀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실험은 뭐가 좀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신 논문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다른 아티팩트, 그죠? 인위적인 우리가 알지 사람 그 당시 연구자가 알지 못하던
그런 인위적인 효과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반도체와 같이 쓰면은 이게 광전율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이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결론이 쭉 나오는데 어쨌든 P도업도 실리콘을 써서 그리고 그 외에 PS1을 입혀서 또 적절한 매개체 이 경우에는 메틸 바이올로전을 썼더니 광전율과 대폭 증가하더라.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